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오늘 시장도 보면서 참 재미없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더니 또 한 번 각종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은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듯이 정말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이 말을 떠올리게 만들었는데요. 장 막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추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터치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번호 샵 3989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히든 종목과 시크릿 종목 오늘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주토피아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만이 들어와 줬는데요. 코스피는 0.11%, 코스닥은 0.6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슈 3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개 테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6개 테마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던 분 혹시 있으셨을까요?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관련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움직일 테마는 무엇인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꼼꼼히 점검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EU에서도 노후화된 원전의 수명을 연장시킨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원전 테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주토피아에서 궁금증 그 해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보시죠. 철강 관련주의 전망까지 같이 살펴보고 공략 가능한 종목까지 발굴을 같이 해볼 텐데요. 채널 고정 역시나 해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주토피아를 이끌어 주실 선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누적 수강생 100만 제자를 거느린 주식 강의계 1타 강사 홍주원 전문가인데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또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시고요. 실전 투자 대회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독보적인 경력을 자랑하고 있으신 분입니다. 저희 주토피아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홍주원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는 시크릿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공개가 되었던 연유는 보유한 지 이틀 만에 27%의 수익률 가져갔고요. 국동 역시 하루 만에 12%의 수익률 자랑을 했습니다. JNK 히터도 이틀 만에 수익률 11% 가져갔고요. 한솔 로지스틱스 역시 보유의 이틀 만에 11%의 상승률 가져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크릿 종목 수익률들 확인을 해보시죠. 연우와 국동, 한솔 로지스틱스, JNK 히터 보셨고요. 오늘 장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타코가 장중에 VI 발동하면서 급등을 보여줬고요. 자, 지금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히든 종목으로도 분류가 됩니다. 노란톡에서만 공개하는 히든 종목은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공개해드리기도 했지만 노란톡에서 추가적인 전략들을 제시해드리면서 더 큰 상승률을 챙겨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히든 종목들의 수익률들 보시면 100% 넘는 수익률을 자랑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스타코에 대한 추가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으로 전략들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저희와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주토피아에서 준비한 또 다른 혜택,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차트 기초 강의가 제공이 됩니다. 주식 기초 11강, 캔들의 모양 편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20강까지 모두 모으시게 되면 주식 기초 지침서를 마련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다 모두 받아가셔서 기초 지침서까지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모든 혜택들 노란톡방에서만 제공이 됩니다. 역시나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입장 링크 뜨면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이 방법도 헷갈린다 하시면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4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드리는 혜택들 모두 정리를 해봤고요. 구체적으로 이슈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주토피아로 함께 떠나보시죠.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의 선장님 인사드려야겠죠? 홍주원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또 이제 월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주토피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오늘 주토피아에서 오늘 시장 함께 점검을 좀 디테일하게 해드릴 거고요.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체크를 하면서 이슈에 대한 지속성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략 가능한 종목들이 있는지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갈수록 우리 주토피아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종목들도 잘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시장에 대한 이슈 분석도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함께 또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시장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좀 굉장히 조금 답답한 흐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외국인의 부재라든가 이런 인플레이션의 지속성 그리고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 아니면 지금이 이제 최고치다 이러한 좀 양박 강론이 있거든요.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 조금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알아봐야 될 거는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 상황이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의 부재가 생깁니다. 왜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 이자에 대한 국내 금리에 대한 네.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만큼 우선은 달러를 선택을 하는 거죠. 예, 원화보다는 달러를 선택을 하는 거고 달러화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 미국장을 좀 선택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과거에 이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상황이 언제가 있었냐면 2018년도부터 2020년 2월까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까지 금리 역전 상황이었어요. 네. 그럼 그때 지수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네. 지금 이제 노란 박스를 제가 좀 쳐놨는데요. 여기 지금 노란 박스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대략적으로 2018년도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박스권입니다. 지금 주봉 그 차트거든요. 코로나 이전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죠. 이게 지금 주봉 차트인데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가 금리 역전이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 어때요? 조금 빠졌나요?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네. 굉장히 긴 호흡에 걸쳐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봉 차트라서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뭐 급락 장세까지는 아니었고요. 점진적으로 좀 빠지는 장세 정도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점진적으로 빠질 수가 있냐? 그러게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와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시청자분들. 예. 우선은 2018년도 때만 해도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잔고 보유 수량 자체가 많았던 시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외국인들이 보유 물량을 다 던지니까 당연히 좀 시장이 빠질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럼 지금 그때와 지금은
뭐가 다를까요? 지금은 외국인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국내 맞아요. 시장에. 바로 외국인의 잔고 차이예요. 오. 네, 그 당시에는 잔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게 많다라고 할 정도의 잔고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추가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선 우리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만약에 물량이 없다 그러면 공매도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매도가 거의 최고치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공매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제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국내 시장의 상황과 현재 국내 시장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과 한국의 금리 역전 상황이 나오더라도 시장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잠깐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빠진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외국인의 부재가 이미부터 도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크게 느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네. 오히려 이것이 조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는 있겠네요. 하락이 좀 제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의 외국인들의 부재가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아주 크게 우려는 지금 상황에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시황을 어디서 들어보겠나요,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이런 내용들을 또 같이 소통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고 장중에도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질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누르셔서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벌써 많은 분들 함께해 주고 계시거든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빠르게 이런 정보들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으니까 그러면은 공략주들 종목에 대해서 리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노란톡에서 공개가 된 히든 종목 이스타코가 오늘 장중에 VI가 걸렸어요. 장중 11% 급등이 나왔었고 또 지난번에 방송 중에서 힌트를 주셨던 뭐 토니모리, 이츠한불 이런 종목들 리오프닝 이슈에 따라서 9%, 7%대의 급등을 보여줬거든요. 시장이 좋지가 않아도 장중에 하루에 한 종목씩은 꼭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짜 비법이 뭔지도 너무 궁금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지금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소감 좀 일단 들어볼까요? 소감이라고 할 건 없고요. 네. 왜냐면은 그 소감 얘기하면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수익이 나니까. 아, 네. 그리고 네. 이게 좀 약수익이라고 지금 판단이 좀 되시죠? 그렇죠. 지금은 네. 제 성에 안 찹니다. 아, 네, 수익 네네. 자체가 제 성에 차지 않고 네. 제가 이제 뭐 급등주를 원래 좀 잘 뽑기로 유명합니다. 맞아요. 네, 급등주는 저한테 나와야 급등주란 말이 있듯이 음. 지금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지만 사실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시선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따가 좀 이슈를 다룰 내용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 막 이제 올라오는 이슈들을 사람들이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음. 그런데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은 네. 올라오는 이슈가 아니라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올 것 같은 이슈를 그러니까 먼저 그게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가 무슨 네. 점집도 아니고 음. 올라올 거를 미리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바로 주토피아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교육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식에서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예요. 선침해. 미리 매수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네. 따라가면 늦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시황 이야기를 할 때도 네. 과거랑은 좀 다를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도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저번에 혹시 물죽딱 기억나세요? 물려 죽어도 코스닥. 네, 이제 지금은 코스닥 봐야 된다. 맞아요.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네. 사실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대형주들이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약 한 1년 한 3개월 동안 굉장히 좀 강한 시장을 만들어냈고 그 시장 속에서 대형주들이 거의 뭐 중소형주처럼 움직였잖아요. 그냥 폭발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대형주들은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 피로도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로도가 다 소진이 될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입니다. 대형주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관이든 외국이든 강한 매수세가 받쳐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외국인의 부재가 역대 최저의 잔고 수준, 지금 잔고량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대형주가 움직일래 움직일 수가 없는 이유인 거예요. 그렇네요. 시총 상위주들은 개인들이 절대 움직일 수가 그러네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이든 외인이든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줘야 되는데 매수에 나서주지 않죠. 네. 그럼 이런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냐?
바로 코스닥? 예, 움직이기 쉬운 코스닥 종목에 네. 부담이 없잖아요. 코스닥 종목들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기관들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중소기업의 발표가 나왔는데 네. 국내 중소기업이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고 오. 전년 동기에서 매출액이 13%씩이나 늘었습니다. 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요. 네.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대형주가 그만큼 성장을 할 때 대형주의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만큼 그 중소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제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뭐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예전 과거에는요 한 20년, 10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이제 중소기업들이 우리 국내 대기업들의 납품이 한정이 되어 있었어요. 무역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되어 있었기 네네. 때문에 무역이라는 거는 대기업들의 점유물이었습니다. 음.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 안에 들어가면서요. 글로벌 안에서. 예, 글로벌 안에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죽당기시라고 한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네. 특히나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지금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굉장히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코스닥 시장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드리는 종목들이 물론 코스피 종목도 있고 코스닥 종목도 있지만 우선은 제가 이야기를 또 드리는 거는 앞으로 동반될 수 있는 이슈들을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라는 거죠. 예,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것들은 재료가 소진입니다. 소멸이 네. 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충 설명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집중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 외국인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살짝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스타코도 있고 뭐 토니모리, 이츠한불 이런 거를 리뷰를 잠깐 그러면 좀 해주실까요? 차트를 보여주셔도 좋고요. 네,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팍스 TV 제가 2월달에 네. 예, 이게 리오프닝 앞두고 화장품주 공략주로 드렸던 거예요. 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건데 요때입니다, 요때. 예, 요때 공략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를 하셨다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70%에서 80%대 수익일 겁니다. 네, 매수 시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게 선침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수하자마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매수하자마자 안 오를 수도 있지만요, 시청자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담 없는 가격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부담 없는 가격. 굉장히 아래 하단 밴드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떨어져봤자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르기 시작하면 굉장히 고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선침의 장점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동반될 이슈들을 점검해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정책주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상 정책주만 해도 그 안에 사이클 돌아가는 게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오름세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지만 매수가보다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또 추가적으로 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네네네. 금요일 날. 근데 그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이제 연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아쉬워하시죠? 공략을 못했다거나, 아, 놓쳐서. 네, 혹은 이렇게 오를 줄 모르고 너무 약수익에 팔았다. 아, 네네. 네, 이렇게 오를 줄 아쉽죠, 몰랐다. 그러면. 아.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네. 또 이제 화장품 후발주 괜찮다 또 오, 있다. 그래서 네. 제가 알려드렸던 게 한국 화장품 이었어요. 한국 화장품. 네, 이라는 한국 화장품. 정보. 왜냐하면 이렇게 또 아낌없이 주시네요. 한국 화장품이 있고요. 네.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어요. 네. 그 제조는 네. 조금 큰 종목이고 한국 화장품 같은 건 지금 이제 한 10,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슈팅이 나왔죠. 와. 네.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왔다 그래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급이 다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변곡만 잘 해준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위로 하단 밴드에서 상단 밴드까지 부담 없이 오를 수가 있는 종목이고요. 만약에 이런 한국 화장품 내가 어느 정도 매수가에서 어느 정도 평단을 맞춰서 어느 정도까지 보유를 하면 좋겠냐. 그게 궁금하시다고 한다면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요. 네.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잡아드리니까요. 와. 화장품주들 놓치신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 노란통 메신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아낌없이 종목을 하나 더 공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종목들의 시크릿 종목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추가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언급을 해주시는 종목도 있고요. 히든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저희가 수익률 보여드리면 막 100% 넘게 수익을 냈던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방송 중이 아니라 노란톡에서만 공개가 되는 히든 종목이라고 불리고요.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더욱더 큰 수익률을 오랫동안 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방송에서만 공개되는 종목에 집중하지 마시고 노란톡에서 들어오셔서 이 종목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스타코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1% 급등이 나왔고 저희가 방송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공개를 해드렸지만 히든 종목으로 또 분류가 될 만큼 굉장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 이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스타코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목표를 좀 바라보고 계신 걸까요? 방송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언급이 조금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시크릿 종목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극대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네. 이스타코 같은 경우는 이번 이 5월이면은 이제 정권이 완벽하게 이제 교체가 되죠. 예. 여기에 굉장한 수혜주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절대 이런 종목들은 선취매 관점에서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히든 종목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저는 많이 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히든 종목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네. 오픈 톡방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저도 덩달아서 이렇게 가슴이 설렙니다. 여러분들 히든 종목에 대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스캔하셔서 꼭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기초 교육 자료도 제공이 되고 히든 종목, 시크릿 종목, 전략들, 각종 로드맵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육계 테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식품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지만 육계 관련주들은 보통 여름에 급등을 하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 테마가 왜 상승을 한 건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식품 물가가 20% 이상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육계까지 포함이 됐다고 하니까 네. 이게 좀 이슈로 올라오는 지금 상황이고요. 음. 제가 이제 금요일 날에도 좀 시장 점검을 해드리면서 이런 식품주 같은 경우는 요번 주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이상까지는 모르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네. 아까 제가 교육을 해드리다 말았는데 그게 좀 여기에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뭐냐면은 지금 이 육계나 식품주들은 현재 시장에 나오고 있는 이슈죠. 네. 그죠? 네.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40년 만에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는데 네. 그럼 거의 한계이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다 없다. 인플레이션은 지속성이 근데 있는 것 같은데 아, 있다. 없나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면은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도 물가는 더 오를 것이다. 아, 그런 건 아니죠. 네네네. 일단은 조금은 조정을 받을 것 같긴 해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최고치를 찍었고 네. 지금 전월 동기에서 이번 달에 이제 8.4%까지 올라왔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조금씩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았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물가가 안정됐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개인 입장에서는 야, 그럼 아직까지도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건데 그럼 제설 지속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빗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네. 초기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네. 코로나 수혜주들 많이 올라갔죠. 그럼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조금 꺾일 때쯤 네. 예를 들어서 20만에서 뭐 18만으로 꺾이고 혹은 뭐 5만에서 4만으로 꺾인다든가 네. 이럴 때 네. 4만이라는 수치가 적은 수치는 아니고요. 네.
네. 20만에서 15만까지 떨어졌더라도 15만 명이 하루 확진자 수가 적은 수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코로나 관련주들은 어떻게 됐죠? 아,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네. 바로 이게 재료의 소멸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 재료가 동반되기보다는 재료의 소멸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럼 재료의 소멸을 염두를 해뒀을 때 지금 들어가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제가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 개 보여드릴 건데 네. 오늘 한일 사료가 급등하면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일 사료에 굉장히 집중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한일 자, 사료 정말 키워드를 우리 부럽습니다. 함께 네. 하나 보겠습니다. 키워드가 41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물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우. 예를 들자면은 네네. 그럼 41년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런 네. 건가요? 이해되셨죠? 네,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슈가 동반되고 있는 것들은 어. 물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이제 앞으로 소멸될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은 사실상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종목들이고요.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공략을 하더라도 네. 아래에서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마니커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있죠. 네. 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그래도 조금 방어적 투자인데 어.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딱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 소멸을 앞두고 있는 테마는 웬만하면 건들지 말자. 네. 자, 그런데 물려도 괜찮은 테마가 있어요. 네. 어떤 테마들일까요? 뭐 저번에 말씀하시기로는 반도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바로 네. 미래 산업이에요. 미래 산업. 그러니까 이걸 재료의 지속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2차 전지는 지금 성장기예요, 도입기예요, 잉태기예요. 지금 도입기죠. 도입기. 그죠, 도입기죠. 네. 아직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도입기. 도입기입니다. 네. 자율주행 역시 도입기고요. 네. 로봇 산업 역시 잉태기입니다. 네. 물려도 돼요, 이런 것들은. 이건 물려도 됩니다. 네. 왜? 어차피 재료는 한참 남았거든요. 그렇죠. 네, 한참 남았거든요. 근데 41년 만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리면요. 41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식이 네. 유산으로 식품주를 받아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식품주를, 잘못해서 그렇죠. 한일 사료를 물려줘가지고 그렇죠. 마이너스 70% 80% 물려 있는 걸 원망을 봐야 받을 되는 수도 거예요.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이거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유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재료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테마는 보지 않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또 마니커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종목들을 노란톡방에서 미리 또 말씀을 하긴 하셨더라고요. 네, 후발주로 제가 이제 이런 거 봐라. 차라리 볼 거면은 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방어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파이팅 있는 투자 누구라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네. 파이팅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예요. 축구 선수가 있는데 네. 기초 훈련이 잘 된 축구 선수가 있고요. 네. 그냥 조기 축구 이제 막 나가는 아저씨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파이팅은 있죠. 그렇죠. 근데 파이팅 이씨 운동을 하다 보면은 프로 선수는 다치지 않아요. 워낙 기초 체력이 좋고 이런 스킬들이 기초 스킬들이 그렇죠. 있기 기본이 잘돼 때문에 있으니까.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막 조기 축구 이제 일주일 차 이제 2주일 차인데 파이팅만 넘쳐가지고 거기서 뛰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치는 거예요. 십자인대 나가고 네. 발목 부러지고 이러는 겁니다. 네. 똑같아요 주식도. 내가 파이팅 있게 투자를 하고 싶다 그래도 나의 기본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네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공격적인 비유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식품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 로드맵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초 주식 자료도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제 캔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11강짜리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와 관련된 로드맵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6개와 관련돼서 식품과 관련돼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후발주자가 그다지 중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실 때 참고 자료로 쓰시라고 노란톡방에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하단에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 뜨니까 터치하셔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계속해서 다른 테마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봐라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서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노후 원전의 수명을 또 늘린다라는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상승 흐름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충분히 이 원전 테마는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호주 그럼요. 원전이네요. 그럼요. 네. 원전은 지금 보세요. 이 유럽 국가들이 네. 이번에 원전 수명을 더 늘리고 더 도입을 시키겠다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대체 에너지로 가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건가요? 에너지 안보의 위협이에요. 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것도 좀 꿀팁인데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국가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오, 극소수의 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요? 네,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 그것도 러시아. 뭐 러시아라든가 뭐 이제 아랍 쪽이라든가 중동 쪽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쪽이라든가 이런 네. 천연 자원이 있는, 그러니까 천연 가스가 됐던 뭐가 됐던 뭐 원유가 됐던 간에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럼 대부분의 나라는 에너지 자립이 불가능해요. 네.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의 위협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에서 이제 오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펙에서 껐듯함이 협박하는 게 뭐예요? 오펙에서요? 네, 껐듯함이 협박하잖아요. 감산하겠다. 감산하겠다. 네. 유가 올리겠다. 네네네. 감산하겠다. 이런 네. 걸로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는 있지만 네. 사실상 미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에너지 자립에 대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에너지 안보를 예전에는 느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요? 기술력이 받쳐주지 그렇죠. 못하니까. 뭐 기술력이 있어야 에너지 자립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재생 에너지 이러한 기술력이 고도화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원전이 지금 뭐 핵 폐기물이다 뭐다 안전 사항에 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지만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딱 하나 진실이 있어요. 뭐죠? 원전만큼 아주 효율적으로 탄소 중립을 지키면서 에너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네. 정말 팩트입니다, 여러분. 그럼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바뀌겠냐? 자, 핵 폐기물을 좀 더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고도화, 그리고 원전을 좀 더 안전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기술의 고도화를 좀 더 포커스에 맞춰서 이 기술 고도화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인류가. 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핵 폐기물을 우주에다가 우주 쓰레기로 버리겠다라는 어떠한 그런 논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구에서 떠나는 거죠. 네. 근데 물론 거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생각해야 될 문제고 그렇죠. 오래 걸리겠죠. 이미부터 인류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포커스를 그렇게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아무리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이 효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에 대해서 지금 막 이슈가 올라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원전 테마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자립에 대한 정말 큰 안보 위기에 대해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큰 위기 의식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아마 모든 나라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 포커스를 정말 글로벌적으로 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원전에 대해서 이미 홍주 원전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정말 관련주들에 많이 접근을 하셨었거든요.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힌트 같은 것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요. 지금은 핵융합 관련돼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한신기계라든가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플랜트 시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시공이나 안전 시설 관리 그리고 이제 소형 원전, 소형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전력 설비 쪽 이런 쪽도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테마를 좀 위주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제 시크릿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들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가 가능한 원전 테마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거 무조건 이제 포트에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이 주토피아 방송 보시는 분들 기회 잘 잡으신 거니까 이 노란통 메신저 지금 QR코드 찍어서 네. 들어오시면은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굉장히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원전 후발주들 제가 다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주시고 뭐 한신기계 같은 종목이 20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히든 종목들 접근해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로드맵도 자료 제공을 해드립니다. 여기에 원전 테마와 관련돼서 어떤 섹터들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오늘 주식 기초 자료까지 제공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갖다 대시고요. 바로 노란톡 입장 링크 뜨면 들어오시기만 하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주토피아와 함께 주식의 유토피아를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러시아 제재 조치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 텐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철강과 석탄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건지 주린이의 입장에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철강을 제조하는데 석탄이 들어가요. 네. 네네. 그렇군요. 그게 다예요. 아, 그렇군요. 네,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죠. 네네네. 그럼 러시아산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철강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굉장히 오르죠. 네. 그럼 철강 가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이제 그 우리가 네. 상추를 하나 심는데 네. 들어가는 비용이 씨앗이랑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네. 뭐 이제 뭐 비료도 주고 이렇게 뭐 물도 주고 영양제도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가는 돈이 한 200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 우리가 노동비가 한 400원, 500원 정도 측정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에다 1,000원에 팔아요. 어. 그럼 마진이 한 200원에서 300원, 네. 400원 정도 남죠. 네. 그죠? 나 인건비랑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인건비는 지금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씨앗이랑 이 영양제 가격이 갑자기 200원 하던 게 400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오. 그럼 이거는 적자죠. 적자네요. 그죠? 네. 그럼 철강 가격을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럼 철강 네. 관련주들이 지금 호재를 맞은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호재라고 볼 수 있죠. 네. 왜냐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계란 가격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판에 그 마트 가면 얼마 주고 샀죠? 한 2019년도, 18년도쯤에? 한 2,000원, 3,000원? 아마 2,800원, 3,200원 네. 사이 왔다 갔다. 네, 그냥 네. 3,000원 정도 네, 한 판에. 네. 예. 지금 이제 한 마트 가면 6,000원에서 8,000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요새는 계란을 못 먹은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언제 올랐냐? 바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을 때 이 음. 수입난 그리고 이제 이 육계 음. 부재로 인해서 음. 확 줄어버린 거예요. 음. 공급량이. 그러니까 네. 계란 가격이 올랐죠. 네. 그럼 지금 어떨까요? 지금 안정화가 됐어요. 네.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잠깐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3,000원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진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떨어져봤자 5,000원, 4,000원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예요. 아. 한 번 올라갔잖아요. 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이제 가격에서 오. 이제 시장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던 게 있습니다. 조선 섹터의 이제 슈퍼사이클 그리고 이 자동차 업계의 전기차 풀체인지 시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전부 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체인지가 되는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부터 도입기다 보니까 판매량은 더 극대화가 될 것이고요. 그 기아차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 발표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는 아닌데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올해 실적 전망이 전년도보다 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 이만큼이나 자동차 수출 그리고 글로벌 자동차 국가들 역시도 이 자동차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철강은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올라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석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철강주 자체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럼 철강주가 지난번에 상수도관 교체 이슈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조선이나 자동차 쪽에서도 호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도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네.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설마 시크릿 종목? 네, 시크릿 종목. 네, 시크릿 종목.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들어보는 걸로 하고 저희가 어떤 종목인지는 잠시 후에 공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철강주에 대해서도 로드맵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식 기초 자료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강 캔들의 이해편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20강까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1강부터 20강까지 모두 모아보셔서 주식의 기초 지침서로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오늘 말씀드리는 이슈들에 대해서 테마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로드맵에는요. 큰 테마 안에서 섹터별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도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파일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확대하셔서 보셔도 되니까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슈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시크릿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 잠깐 쉬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시크릿 종목이랑 히든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시간에 힌트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종목과 공략법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빨리 낼 수 있는 종목들 간단하게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20%, 10% 정도의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든 종목은요. 저희가 방송에서 힌트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제공이 되는데요. 노란톡방에서 받아보시는 이 종목들 지금 수익률들 보시면 2월, 3월에 제시가 된 종목들인데 무려 182%, 122%, 114% 등 100% 넘는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유하면서 최고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노란톡방에서 두 종목이 다 소개가 되는 거니까 들어오셔서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방송만 보고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뜨니까요. 터치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이 많은 정보들 챙겨 가보실 수 있고요.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시크릿 종목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가 철강이라고 이미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뭐죠? 제가 그거를 내일 가지고 나올 거를 네, 아, 오늘은 비슷해요. 뭐죠? 원자재예요. 원자재. 아, 비슷해요. 원자재. 네, 아, 원자재, 네, 원자재. 비슷했네요. 비슷해.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네. 걸로 원자재 아니, 뭐 관련 이슈라고 철강 합니다. 원하시면 철강도 드릴 수 있어요. 아니요.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철강 주세요 그러면 그냥 차트 몇 번 보고 바로 드립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긴 하죠. 물론 우리 능력 있으시고 실력 있으신 홍주원 전문가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믿고 따라가긴 하지만 오늘은 또 준비된 내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편안하게 오늘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원자재 테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근데 원자재가 또 워낙 많잖아요. 네. 어떤 거죠? 전선 구리 관련주예요. 전선구리. 네, 그래서 이게 원전 후발주. 완전 후발주네요. 네, 원전 후발주. 그럼 네. 두 번째 이슈랑도 엮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원자재 이슈와 원전 이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종목이에요. 오, 그러네요. 우리가 구리 관련주라면 예전에 무슨 뭐 리튬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여러 네.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초성 힌트 한번 볼게요. 오늘 초성 힌트는 이응 기억,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이응 지읒. 지읒 기억이네요. 네. 이응 지읒 기억. 이거예요, 이거. 네. 왠지 네. 오늘 좀 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좀 입에 착 달라붙는 것이 네. 우리가 한 번쯤 봤던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아. 하고 최근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은 모르겠고 네. 이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네, 비슷한 이름이 많아요. 네. 굉장히 불량스러운 애들이에요, 얘들은. 아, 불량스럽네요. 네. 아, 얘들이 거의 불량스럽네요. 서클처럼 다니는데 네. 이름도 다 이렇게 앞에 그게 붙어요. 저희가 불량스러워요. 좀 학창 시절에 좀 무서워했던 그런 느낌이 네. 들기도 하는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추한 게 맞다면 이 종목의 파워도 굉장할 것 같은데 아. 어떤 재료들이 있을지 네, 한번 네. 분석을 해볼게요. 네. 네. 우선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이제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 1분기죠. 1월에서 3월 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32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청자분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남쪽에 흑해 항로를 거쳐서 세계로 수출되던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가 상승분을 전선 가격에 전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통상 전선 업종에 이런 부분들은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한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구리 수요 전망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구리는 장기적으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이러한 글로벌 이제 미래 산업에 있어서 이런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하고 공급은 제한적인데 수요는 늘어갈 것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일부 증권사에 따르면요. 런던 금속거래소의 구리 재고량이 2013년을 제외하면요. 20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넘게 네.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공급도
지금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그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 그리고 글로벌 구리 수요 전망에 따른 지속적인 구리 가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철강도 이 러시아산 석탄이 수입이 금지가 되면서 철강 가격도 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구리 역시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뛸 것이다. 그래서 이 종목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어떤 종목인지 좀 유추가 되시나요? 지금 노란 톡방이 들어오시면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막 이제 어떤 종목인지 남겨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유추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뭐 모멘텀이나 재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네. 네, 모멘텀 없이 안 갖고 나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모멘텀 우리가 살펴볼게요. PI 첨단 소재 아시죠? PI 첨단 소재 알죠? PI 네. 첨단 소재의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번에 매각이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인수전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의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반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기온이 많이 상승하고 있죠. 네. 지구가 네. 지구에 지금 기온이 많이 올랐어요. 네네네. 예. 전력 설비 관련주로 부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의 성장성까지 이렇게 총 3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은 좀 놓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래서 노란톡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카메라 키셔가지고 그냥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우니까 들어오셔서 이 추가적인 공략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안내 도와드렸으니까 그 방법 이용하셔서 꼭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3가지 모멘텀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는 어떤지 봐야겠죠. 네, 차트를 일단 52주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참고하자면은 52주는 1년입니다. 그렇죠. 1년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차트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나서 횡보를 오래 해줬어요. 네. 대략적으로 이제 횡보가 한 8개월 정도 지속이 됐는데, 이제 갑자기 수급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래 네네네네. 보시면요. 수급이 올라오면서 장대 양봉 여기 최근에 보이시죠? 네. 자, 8개월 동안 횡보만 하던 친구가 이제 갑자기 장대 양봉을 그려내고 있어요. 네. 이거는 횡보를 이제 더 이상 끝내겠다. 예, 박스를 끝내고 이제부터는 상승을 전환시켜 가겠다라는 네네네. 어떤 의미예요. 그리고 차트가 딱 봤을 때 어때요? 고점이 아니죠. 네. 굉장히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방어적 그러네요. 성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공략한다 그러면은 마음 졸일 일 없이 그러네요. 그냥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공략하셔야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52주 일봉 차트만 봐도 사실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네네네. 이제 이런 종목들을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매매를 해서 고수익을 창출시키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노란통 메신저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니까 진짜 오랫동안 좀 참아왔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 종목명을 생각한다면 얘네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혹시 뭐 주봉 차트나 다른 차트도 있을까요? 네, 주봉 차트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봉 차트는 네. 더 대단합니다. 보여주세요. 주봉 차트는 이제 굉장히 장기간에 거쳐서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는데요. 최근에 이게 아래에서 수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게 2021년도부터 수급이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아래에서 매집 물량을 매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매집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사실은 이제 이전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있었던 이 고점까지도 돌파를 좀 길게 봤을 때는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자세한 전략은. 알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종목에 대한 힌트들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막 지금 노란톡에서 유추를 해주고 계시는데 거의 맞추신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종목명만 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략법을 아셔야 정확한 매수 타점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략주 종목과 공략법은 노란톡에서 제공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카메라 켜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목명 확인하시고 공략법도 확인하셔서 지금 뭐 시크릿 종목, 히든 종목이
급등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슈 3가지 확인하셨죠? 저희가 로드맵도 제공을 해드리고 주식 기초 자료 벌써 11강입니다. 20강까지 모으셔서 주식 기초 지침서로 가져가 보시면 더욱더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 도와드렸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